15.3.3 JDBC ODBC 헬로우 데이터베이스. 이번에는 JDBC ODBC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명령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제는 앞에서 배운 예제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점은 바로 클래스4 네임과 URL 부분이 다릅니다. 클래스4 네임을 할 때 JDBC ODBC 드라이브를 로딩해야 됩니다. sun.jdbc.odbc.jdbc ODBC 드라이브를 로딩하는데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즉 자바만 설치되어 있어도 이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다운로드 받거나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URL 부분에 보시면은 JDBC에서 ODBC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바 DSN이라고 DSN 명을 써줍니다. 이 DSN에는 서버와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DBC에서 ODBC로 접근을 하는데 자바 DSN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 커넥션을 할 때 이 정보를 넣어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얻어내고 스테이트먼트도 얻어내고 이 스테이트먼트로 execute query 명령을 처리를 해서 result set을 받아서 그리고 정보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15.4 기타 JDBC 드라이브 연결. 15.4.1 MS SQL 서버 2005 드라이브. 이번에는 MS SQL 2005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S SQL 2005 JDBC 드라이브를 마이크로소프트닷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파일은 압축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만 풀면은 그 안에 드라이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명이 SQL JDBC.jar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바로 드라이브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JR이란 딜렉토리 하위에 LIB란 딜렉토리 하위에 EXT란 딜렉토리에 이 파일을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드라이브 파일이 자동으로 클래스 패스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로딩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클래스4 네임에 com.microsoft.sqlserver.jdbc입니다. 예전에 2000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jdbc.sql 서버였는데 2005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의 URL을 보시면요. jdbc sql 서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2000에서는 jdbc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였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에서는 이 두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JRE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에 탑재되어 있는 JRE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JRE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JRE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쪽 JRE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쪽 JRE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쪽 JRE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 JRE를 이용한다면 이 JDBC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쪽 JRE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JDBC 드라이브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DBC 드라이브를 이쪽 JRE의 ext 딜렉토리에도 복사를 해두고 이쪽에도 복사를 해둔다 그러면 이 JDBC 드라이브를 찾지 못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초보의 경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5.4.2 MySQL Connect J. MySQL의 경우 JDBC 드라이브를 Connect J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mysql.com에 가셔서 Connect J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zip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만 해제하시면은 JDBC 드라이브 파일을 이와 같은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앞에서 와 같이 ext 딜렉토리에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클래스 패스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JDBC 드라이브를 로딩하는 방법은요. com.mysql.jdbc.drive라고 해서 로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L은요. jdbc mysql 서버명과 포트 데이터베이스명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5.5 JDBC 기본 클래스. 15.5.1 커넥션. 커넥션을 생성하는 순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 클래스4 네임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브 매니저의 get 커넥션을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커넥션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생성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때 URL을 입력하죠. get 커넥션 할 때 URL을 입력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JDB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IP와 그리고 포트와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get 커넥션을 해서 커넥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와 같이 크로즈 메서드를 이용해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와 같이 커넥션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여러 개 여기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명령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 커넥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두고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콘천 크로즈 메서드를 호출해서 닫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간에 커넥션이 하나 개설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명령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5.2 스테이트먼트. 이번에는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명령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기본적으로 커넥션으로부터 create statemen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로는 select 명령과 select 이외의 명령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lect 명령일 경우에는 execute curry라는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select 명령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는 insert 명령인데요. insert 명령일 경우, 즉 select가 아닐 경우에는 execute updat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xecute update의 경우에는 그 반환값으로 영향을 미친 로우의 개수를 이와 같이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insert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로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결과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다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close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통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execute를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트먼트는 일회용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한 뒤에 execute를 한번 했다 그러면은 그 반드시 폐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 생성, execute, close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5.5.3 리절트 셋. 이 리절트 셋은 레코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select 명령을 내립니다. select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execute curry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select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그 반환값으로 레코드의 집합인 리절트 셋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리절트 셋은 레코드의 집합이기 때문에 레코드 단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rs next라고 하면 첫 번째 레코드로 일단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레코드로 이동되면은 그 레코드, 해당 레코드의 네임과 에이지를 얻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일문을 돌면서 그 다음 레코드로 이동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레코드 셋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rs.close로 반드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15.6 데이터베이스 쿼리 처리. 15.6.1 스테이트먼트. 이번엔 스테이트먼트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스테이트먼트는 스테이트먼트와 prepared 스테이트먼트, 콜러블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이 셋 다 스테이트먼트이며 기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여러 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사용 가능한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콜러블 스테이트먼트는 stored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펑션인 stored procedure를 직접 다이렉트로 호출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 스테이트먼트보다는 prepared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면 될수록 이 callable 스테이트먼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테이트먼트보다는 prepared 스테이트먼트보다는 callable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